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박사님,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밑에 지하실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한 전략은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일수록 언제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싸다.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 주식 매수의 이유는 잘 없거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포워드 PBR인데 이게 뭐냐면 향후 1년간의 기업 이익을 감안한 PBR, 그러니까 기업의 청산가치 대비한 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청산가치가 주당 10,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9,000원이다, 0.9배, 8,000원이다, 0.8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에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성,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오는 이 청산 가치인데 적어도 청산 가치가 1배가 깨지는 것은 물론 0.8배 근처로 간 다음에 과연 주식시장이 그 1년 뒤에 안 오른 적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5-16년에 있었던 중국의 위에나 평가 절하 사태와 그리고 트럼프 당선, 또 2018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을 보면 적어도 0.8배 근처 또는 0.9배가 깨진 다음에는 들어가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회복 안 한 적은 거의 없다. 그 뒤에 또 빠질 수는 있지만 일단 회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급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내년 실적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환율 100원 올라갈 때마다 십수조 원씩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회사가 되게 많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은 대단히 안 좋지만 당장 청산 가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1배가 깨져서 0.9배 레벨 근처까지 왔는데다가 여기다 더 빠지면 예를 들어서 2,300 간다 그러면 0.8배 레벨도 눈앞에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딱딱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을 기다리면 0.9배에 투자를 했다면 내년이 되면 0.8배가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박사님,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 밑에 지하실이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2018년이 내내 좀 그랬던 시장이었습니다. 26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빠지기 시작해서 싸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해 연말에 1800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와, 그렇게까지 주가가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멘붕합니다. 저가 매수한다고 2000포인트 깨지겠어 하고 들어갔는데 1800 가면 사람 마음이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2019년에 또 반등을 했다가 2019년에 반등한 다음에 또 일본이 반도체 장비랑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내리는 바람에 또 빠졌다가 그리고 또 연말에 랠리를 펼치다가 2020년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닥은 바닥이었는데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한 전략은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반반 투자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반반 투자냐 하면 파란 선은 코스피 200 수익률, 빨간 선은 미국 국채 10년 선물 수익률인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정말 예상 못한 침체를 겪을 때는 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놓으면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코스피 200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미 국채에 투자를 해놓은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 미국 국채에 투자해 놓은 것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따라서 요 둘 다를 사자는 거죠. 미국 국채 절반, 한국 주식 절반을 반반 투자하면 한국 주가 좀 빠지더라도 미국 채권 산 데서 견뎌낼 수 있고요. 또 미국 채권 좀 손실 보더라도 한국 주가가 그때는 또 급등하니까 이걸로 해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미국 국채에다가 한 50%, 그리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한 50%를 매년 100만 원씩 한번 불입해보자라는 거죠. 오,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게 불입을 하게 되면 2021년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왜? 이 그림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곤경은 조금씩 있어요. 8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에도 힘들었지만 결국 이 복리의 힘이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성과지만 리밸런싱 해주면 더 좋죠. 어떻게 한다? 100만 원씩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5대5로 투자를 했으니까 50만 원 한국 주식, 50만 원 미국 국채를 샀는데 한국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40만 원 되고 환율이 또 여기서 더 급등해서 미국 국채가 60만 원 됐다.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구성이 4대6이 됐죠. 새로운 돈을 적립 투자할 때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 폭락한 한국 주식을 60만 원 투자하고 급등한 미국 국채는 40만 원 투자해서 다시 100만 원, 100만 원, 50대 50을 맞추는 이런 투자 방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여기 있죠. 점선입니다.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거의 2억 8천으로 2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이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죠. 특히 한국 시장이 되게 힘들었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을 계속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이 어려울 때 한국 주식 사야지. 근데 이게 너무 무섭고 여기서 더 깨지면 어떡하냐는 공포가 앞을 가려서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될 때는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국채도 한번 사보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리밸런싱의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주가가 급등하니까 국민연금이 21년 벽두부터 30조 원 이상의 거의 40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주식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냐? 여기죠.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차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제는 또 국민연금이 다시 한국 주식 사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비율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급등할 때는 좀 이 차익을 실현해서 이걸 가지고서 채권을 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적립 투자를 한다면 한국 주식 오른 만큼 채권을 더 사줘버리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 비중을 꾸준히 맞춰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하겠고요. 리밸런싱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좀 하시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한다? 배당금 들어오는 4월에 많이 합니다. 그때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적립투자를 또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배당금을 자동으로 알아서 투자해주는 코스피 200 TR 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처럼 하는 것도 방법이니 여러분들 손 가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힘든 시장을 이겨내는 투자의 방법, 바로 주식에 대한 저가 매수. 그게 어렵다면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반반 매수 전략이라도 지금 한번 시행해 보시면 새로운 투자의 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